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미국 연준의 단 하나의 결정이 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에 어떻게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한 건 똑같은 신호였는데, 왜 이 세 나라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냈을까요? 도대체 각 나라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 길을 갔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의 신호, 세 개의 메아리.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했어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이 잔잔한 신호 위에서 각국이 어떻게 저마다 다른 파도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하루 동안의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죠. 일본 니케이는 0.03% 상승,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중국 상하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코스피, 이건 뭐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보이세요? 무려 1% 가까이 폭등하면서 아주 뜨거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다르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인 핵심, 바로 기술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 시장 모두에서 기술주가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그 안에서 웃는 자와 오는 자가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거인을 보시죠. SK하이닉스는 요즘 제일 핫한 HBM 수요 덕분에 2.38%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하면서 팔아치우는 바람에 오히려 1% 넘게 떨어졌어요. 똑같은 호재를 두고도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동안 일본에선 완전한 승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예요. AI 칩 테스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분기 매출도 당연히 사상 최대였고요.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확실한 주인공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기술주 이야기를 할 때 지정학적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덜란드의 반도체 거인 ASML 보고서에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공급망을 얼마나 강하게 옥죄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중국 기술주에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번엔 시장을 움직인 또 다른 힘,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개미들의 반란과 기업 제왕들, 개인 투자자들의 힘과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이 돈, 이게 무슨 돈일까요? 바로 단 하루 동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주식의 총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바로 그날 외국인이랑 기관은 정말 미친 듯이 팔아치웠거든요. 그걸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힘이죠. 이런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동학개미인데요. 19세기 외세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 꼭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거죠. 이제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셈입니다. 개인들이 시장을 떠받친 한국과는 완전 다른 그림이죠? 일본은요, 거대한 기업 제왕 하나가 시장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바로 도요타요.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거인의 존재감이 시장 전체에 큰 안정감을 준 겁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뼈아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여기에 뛰어들었던 수만 명의 투자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용하던 거래 플랫폼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고 만 겁니다. 한국의 동학개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환율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외환시장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독특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하루 동안의 통화 가치 변동인데 딱 봐도 뭔가 다르죠?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는 가치가 떨어진 반면에 중국 위안화는 홀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 엇갈린 방향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일본 엔화, 이거 정말 심각했어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던 달러당 153엔 선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그런데 이 엔화 약세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미 재무부 관리가 미국이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거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절대 아니다. Absolutely not.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이 한마디의 시장은 일본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고 엔화를 파는 움직임은 더 거세졌죠. 자, 그럼 반대로 위안화는 왜 혼자 강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곧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 둘째, 영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외교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GDP가 5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보여준 경제적인 자신감입니다. 일본과는 정반대의 내부 동력이 작용한 거죠. 자, 이렇게 정책은 계속 바뀌고 거대 기업들은 서로 부딪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아시아 경제라는 무대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